오늘 먼저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 교수님 먼저 일단 우리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좀 연결을 해보고 잠시 뒤에 일단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 정상 수소의 지난밤 모습은 어땠고 또 오늘 일정은 무엇일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특별 취재단의 이수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지난밤 표정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은 어젯밤 늦게까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참모진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녁 8시 15분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호텔 1층 로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당실세로 알려졌죠.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어젯밤 10시쯤 저희 취재진에게 목격됐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은 잠시 밖에도 나갔다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주위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 수행당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현송월, 삼지현, 관현학당 당장까지 눈에 띄었는데 밤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정쯤 된 시간에는 북한 경호원들이 빠지고 구루카라고 하죠. 네팔 경호원들이 경비를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1시간 늦으니까 지금이 한 8시 한 22분쯤 됐으니까 아직까지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9시쯤 본인의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면서 현지인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17시간이라는 비행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곧바로 휴식을 취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참모진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의 특별한 움직임을 포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청김 대사는 어젯밤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을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북 회담의 그 실무진들은 그렇다면 오늘까지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김 전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오늘 오전 10시 싱가포르 리츠카트 호텔에서 만납니다. 지금부터 약 40분 뒤인데요. 정상회담 하루 전일 오늘까지도 만난다는 것은 이 비핵화 의제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막판 합의문 문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혹은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정도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내일 단독회담의 의제가 사실상 비핵화 문제로 좁혀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만 들어봐도 현지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두 정상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싱가포르 정부를 인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발표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 정오에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오후에는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 관련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외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경우에는 북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정 없이 오늘은 호텔에서 회담 전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틀 전에 온 만큼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정상 숙소는 불과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깜짝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수아 기자, 대한민국 언론들의 특별 취재단은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이번 회담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현지 시간은 이제 오전 8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이곳 미디어 센터로 세계 곳곳 취재진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등록된 기자가 약 3,000명인데 오늘은 싱가포르 현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서 취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중계석은 야외 중계석이고요. 제 뒤로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MBN도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니까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우리 특별취재단, MBN 특별취재단 포함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오늘 많은 소식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양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아 기자가 설명한 부분에서 일단 아직까지 두 정상이 좀 이른 시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움직임은 없고 어젯밤에도 두 정상의 거리 숙소가 570m인데 글쎄요, 뭔가 교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래도 신경전 같은 거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정상이 그 실무자들이 하는 수준의 이런 신경전, 아하. 장애전 네. 그 가능성이 좀 낮다 아하. 보여지고 오히려 양 정상은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것이다 보여지고 지금 이제 혹시나 오늘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 같이 이런 정상회담이 있죠. 네네. 아마 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뭘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 싱가포르에 왔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이런 곳에서 한두 군데 정도 관람하지 않을까. 네. 관람한다면 물론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갈 수 있겠죠. 아하, 그 내에서만. 예. 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이센융 그 총리가 이 한다 하면은 모든 또 언론이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네. 또 자신의 존재감 또 과시하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신의 움직임도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도착하는 모습도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내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오는 과정이 정말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많은 또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 내준 비행기로 왔다. 과거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용했던 그런 전세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뭔가 체면보다는 그러면 안전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뭐 이 김정일 위원장 시댁 하면은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아하.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존심, 체면을 구긴다 하면은 평행에서 하자. 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초기에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이라는 참매 1호 이것이 일루신 62호입니까? 이것이 그 이 싱가포르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차후 여러 중국이라든지 또는 그 북한 내부의 기술자 전문가들 네. 오늘 보니까 조금 쉽지 않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존심, 체면보다도 안전을 선택했다 볼 수 아하. 있고 네. 또 그 속에는 안전 속에 또 경호도 고려했을 것이다. 아마 이 공중으로 비행한 데 있어가지고 네. 이 북한의 이런 그 이 전용기보다도 중국의 국적기 이것을 그 달고 간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아마 중국은 G2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아하. 이 뭐랄까 이 우려사항 이것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컨트리에 있어서는 안전을 선택했지만도 네. 주변 국가 또 그리고 이 참모들 이것을 그 의견을 들어드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아하.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정상 국가의 이 수반으로서의 행보를 보이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그 비행기 석대 비행기가 싱가포르로 가를 때 수송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탄 중국이 내준 전세기 그리고 이 참매 1호 김여정 부부장이 탄 이 참매 1호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내준 전세기 비행기는 보잉사의 어떤 747 기종,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기종과 급을 맞췄다. 그리고 참매 1호의 김여정, 유일한 지금 혈육이죠. 유일한 건 아닙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정말 지금 믿을 수 있는 혈육인데 그 참매 1호의 김여정 부부장이 타고 온 걸 보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나란히 한 비행에 타지 않는다. 지금 이런 것까지 다 비교를 해서 일종의 급을 맞췄다. 이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최고 지도자 네. 시진핑 주석이 타는 것이 과연 이렇게 그 이 보잉 747 이건지 지금 이제는 모르겠어요. 네. 뭐 과거에 이용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중국도 에어포스 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 거 감안이 되고 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최고 지도자가
해외 순방할 때는 보통 비행기 한 3대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네. 일종의 수송기죠. 네네. 그 수송기 안에는 그 이 최고 지도자의 경호 차량이라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움직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 전용기를 활용했고 또 지금은 이제 예비 비행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참매 1호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비 비행기라는 측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종의 남의 정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참여 1호가 과연 네.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네. 시험도 할 겸 또 네. 그리고 두 사람이 혹시 동시에 탄다 하면 네. 혹시나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다 감안해가지고 그게 기본이군요. 그렇죠. 감안해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네. 참매 1호를 타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중국에서 내준 전용기를 탄 거 아니겠느냐 아하.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지금 뭐 초특급 의전이라는 표현이 국내 언론 보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일 먼저 이륙한 싱가포르를 향해 이륙했던 수송기에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용할 특급 방탄 차량뿐만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강 문제가 중요한 어떤 이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왜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가나요? 글쎄요, 뭐 이 정보, 첩보 네. 이런 사람들 있어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하. 화장실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아. 또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 가지고 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고 네. 특히나 그 최고 지도자가 해외에 나온다 하면은 지도 통신회가 있습니다. 아하. 그건 뭐냐니까 본국에 군사 최고사령관으로서 네. 언제든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하. 이 지금 이제 경호 차량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또 감안해가지고 네. 아마 어느 나라도 네. 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네. 경호 차량은 다 해 나갈 때 동시에 네. 가지고 나간다 아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세기의 핵담판을 앞두고 뭔가 이 자신감을 내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한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게 될지는 5초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에 찬 발언들을 내놨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say that. I said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I always believe in preparation, but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It's a one-time shot,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And that's why I feel positive, because it makes so much sens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요, 양 교수님, 원타임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번에 많은 걸 이뤄낼 수 있다는 부연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70대 한 뭐 초중반 네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평생을 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했다. 아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멘트가 이 한 방에 네. 또 지금 이제 5초 내에 아하. 1분 내에 1분 내에. 네. 참 이건 뭐 아마 이것은 수사래요. 그만큼 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아.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지난 네. 일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속에는 네. 이 북한 대북 메시지 네. 또 그리고 미국 국내 메시지 모두 담겨 있다. 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어가지고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아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아. 반드시 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네. 세계의 비핵화에 도움되는 네. 이러한 대화를 한다. 뭐 네. 이러한 메시지 담겨 있고 지금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지금 이제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아하. 합의에 다져 있지만도 네. 부수적인 의제 네. 이 마지막까지 북한 압박하면서 이 부수적인 의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또 결단을 좀 내려달라. 아하. 뭐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네. 보내고 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모 언론의 이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 친서 내용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다음 달 평양에서 2차 회담을 열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다는데 그러면 내일 있을 회담이 혹시 잘 안 돼도 다음 달 평양에서 다시 한번 더 긴밀하게 밀도 있게 논의해보자 이런 연장선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공개는 안 됐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네. 언급을 했죠. 아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서로 만나기를 고대한다. 정상회담이 기대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네.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평양 초청 뭐 이런 것도 이야기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네네. 잘 되면은 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1차는 상국이 싱가포르에서 하게 했지만도 2차는 평양에서 할 수 있고 3차는 워싱턴에서 할 수 있다. 뭐 이것이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충분하게 네. 이 비핵화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짧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2020년 재선이 있는 거기까지 완성을 하겠다. 네. 이런 시간을 압축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하게 저는 뭐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두 번, 세 번 이런 만남 속에서 평양, 워싱턴도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걸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이 그런 걸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 청와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다 했는데 내일 있을 북미 회담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으려면 그 성공했다고 평가할 기준은 과연 대체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어제는 네. 나왔지요. 어제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아하. 이 세 가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합의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라고 한다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아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네. 싱가포르 선언, 뭐 아니면은 네. 성명. 네.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합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성명이 나오면. 예. 네. 특히나 우리의 입장, 네. 미국 입장, 이를 봤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 네. 여기에 대해서 시간표를 네. 어떻게 압축적으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초기 단계, 네. 비핵화 이행에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에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더 들어간다 하면은 종전선언, 네. 그리고 불가침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녹여 들어갈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이 합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정도 들어간다면은 저는 첫 만남이 있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네네. 여기에 하나 더 네. 강조점을 낸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네.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네. CVID 아하. 이것이 어떻게 맹기될 것인가. 네.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겠냐. 아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을 묻는 청와대 출입기자들 질문에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갔단 말이에요, 싱가포르로. 그런데 물론 남 차장은 이 현지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 재반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은 1%도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관표 이 안보실 2차장이 갔다. 이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계돼 있다. 네. 그만큼 가치가 크다. 그리고 아하. 최후 마지막까지 네. 이 북미 대화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화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또 그리고 국민과 함께 네. 이것을 바라보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의지의 표시로서
난간표 제2차전에 갔다 아하. 볼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종전선언 네네. 이 부분에서 현 단계 네. 봤을 때는 남북미 삼국 정상에 의한 싱가포르에서 선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하. 적어도 네네.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려면은 대통령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이런 그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준비할 사항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임박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갈 수 있겠지만 네. 임박해서 북미 양 정상이 초청한다. 네. 그것은 또 예의가 아니겠죠. 네. 그러나 네. 이미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하.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네. 종전선언은 중요하다. 또 그리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에 네. 연내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고 아하. 또 한미 정상이다. 네. 또 북미 간 있어가지고 정상 간에도 이 종전선언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싱가포르 북미 선언에 있어서는 네. 종전선언을 관련해 가지고 문구에 명시 정도는 할 것이다. 아. 예, 다시 말해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차원에서 네. 연내 아하. 종전선언을 위해 북과 미국은 적극 협력한다. 네. 이 정도의 문구는 들어갈 것으로 아하. 전망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양 교수님의 어떤 분석 전망이 상당히 저한테는 개인적입니다만 이 상당히 신빙성이 다가오는 게 지난번에 그 전문가들 분석 때 6월 10일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반드시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셨고 근데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취소를 하면서 이 많은 변수가 있을 거다 했는데 결국은 양무진 교수님 예상대로 6월 10일 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뭐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 비행기를 출국이 예정돼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미 그 양측 실무자 간의 합의서 또 이행 로드맵 네.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논의했고 또 양 정상이 거기에 대한 의지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대화의 촉진자, 중재자 네.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이벤트 이런 것을 최소화 한다면은 네네. 저는 충분하게 오전에 단독 다시 말해서 오전에 상견례 겸 사진을 찍고 네. 단독 회담하고 네. 또 오찬하고 함께 하고 옷장 네. 이 싱가포르 선언 네. 이것을 낭독 네.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은 오후 뭐 한 2시, 3시 네. 충분하게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하. 보여지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제 국제사회 미국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CVID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네. 이 핵경제 병진 노선도 종료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결단이단 말입니다. 아하, 네. 그런 생각 봤을 때 미국의 CVIG 네. 완전한 체제 보장 여기 대해서 확고하다고 판단한다면 네. CVID보다도 더한 것도 아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일 우리 시각으로 10시입니다. 내일 10시가 정말 이 두 정상의 회담에 모든 전 세계가 주목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계의 핵담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인물, 북한 측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송월 삼전악단장인데 핵담판에 왜 현송월 악단장이 북한 측 수행으로 포함됐을까?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과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북측의 현송을 네. 단장은 최근에 네. 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아하. 어떻든 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네. 저는 이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전선동부와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업무 일을 보조하는 아하. 그런 역할을 하나 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혹시 북미 정상 간에 잘 합의되면은 네.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환경의 여건 조성, 분위 조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이 북미 간의 스포츠, 또 예술단, 아하. 그리고 일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뉴욕 필하모니라든지 이런 네네. 것이
또 북한에 대한 공연이 있고 또 북한 측도 미국에 와서 공연한 이런 사례도 있고 있었죠, 네네. 또 과거 70년대 초반 보면은 미중 간의 핑퐁 외교 아하. 이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하고 이런 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네네. 아마 현송월의 역할 때문에 네. 이번에 동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석과 추정입니다만 양 교수님의 분석에 상당히 또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어떤 역할을 위해 저 싱가포르에 동행한 건지 또 언론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집계가 나왔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주말을 맞은 여야 지도부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자유한국당은 충남 등을 돌며 당력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경기도 광주, 여주와 이천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쓸데없는 말 대신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며 파문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치고 범죄자인데 자기도 가정생활이 가화반사성이 안 되는데 상대 후보 네거티브만 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당초 TK 지역에서 유세할 예정이었지만 정태욱 의원의 지역 비하 발언 논란과 후보들의 유세 자제 요청을 감안해 중원을 찾은 겁니다. 충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낙마 이후 한국당이 당선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표심을 다져온 곳입니다. 안희정 사태, 박수영 사태, 천안시장 사태를 보면서 충청남도를 이렇게 욕되고 부끄럽게 한 그 정당을 어떻게 찍어주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박종진 송파울 국회의원 후보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수도권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와 전남, 영암 등 호남에 집중 유세하며 민주당 견제론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정의당은 인천과 경기 고양 등 수도권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약국에서 느닷없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신병력을 가진 4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린 약국 종업원이 밖으로 도망치고 함께 있던 약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40대 남성이 약사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수년 전 이들이 자신에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과거 정신병 치료를 위해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병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사나 종업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인데 그 피해자가 약간 정신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